이제 두 번째 나무 실무에 우리 네 번째 나무까지인 거래계약,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거래 신고, 이 테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18번째 테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갈 게 있죠. 우리 거래계약 관련해서 오른쪽 나무까지 보면은, 오른쪽 나무까지, 우리 세 번째 나무까지가 뭐였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거민계약서 관련해서. 그래서 이 거래계약하고 거민계약서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고, 이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해서 또 하나의 독립 테마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결국 핵심은 똑같다. 자,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바로 거래계약. 우리 갑돌이하고 올순이의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 이 법상,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떤 행위 제한이 따르는지, 그리고 이법 말고 탑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또 어떤 행위 제한과 제재사항이 따르는지 그 법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바로 이 거래계약서죠. 거래계약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세 개로, 첫 번째,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거래계약서에서는 무엇을 기재하는가? 그래서 기재사항, 그 항목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부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할 의무가 있죠. 그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 중개계약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는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중개계약서도 전속중개계약서만 그 보존 의무 기간이 있었죠. 3년.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3년. 얘는 5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이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라는 게 별도로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서에, 물론 이것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민 맡게 되면, 시장 등의 거민을 맡게 되면 그게 이제 거민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는 이 탑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그 기재사항을 뭘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거민을 맡아야 되는지, 그 거민 필요 대상,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야 우리 3단 비교표로 아주 디테일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수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첨부 파일 조문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리를 가보죠. 자, 그러면은 이 거래계약 관련해서 출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자, 왼쪽 날개 박스입니다. 첫 번째, 이미 했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항목을 암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 거민 대상 구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뭉뚱그려갖고 종합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단 비교표, 법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맨 뒤에 되어 있습니다. 3단 비교표. 먼저 법 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자, 거래계약서의 형광펜 밑줄 쫙!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된입니까? 되립니까? 된이죠. 된 때는 대통령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에다 검정 동그라미 작성. 그리고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도 하나 써놓읍시다. 작성 밑에다가 and 해놓고 서명 및 날인. 그것도 하나 좀 적어놓죠. and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교부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 원본이니까 사본이니까 원본이 아니죠. 사본. 원본은 여기 줘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자, 보존에다 검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작성, 그리고 서명 및 날인, 그리고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네요. 해야 한다. 행위 제한이겠네요. 자,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6월 이하인데 3월로 돼 있죠. 업무정지고 기준은 3월이다. 그래서 법 39조 1항 8호하고 9호 앞에 우리 행정처분할 때 살펴봤습니다. 거기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쌍두마차처럼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항에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이게 뭐죠? 앞에 테마했던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죠.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해 중개 행위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 있죠. 그렇죠? 그 규정이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도 역시 거래계약서도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거래 행위를 중개했다면은 걔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봐야죠. 우리가 준용을 해봐야 되겠죠. 걔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주의를 위반했죠. 그럼 뭐예요? 자격정지 기준은 3월. 그래서 법 36조 1항 5호. 그거는 앞에 공인중개사라는 테마에서 다뤘습니다. 3항에 거짓 기재 둘 이상 서로 다른 둘 이상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다 행위제한. 그래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제재사항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래서 법 38조 2항 7호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기준은 6월 세죠. 거짓 아주 싫어해요. 셉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36조 1항 6호에서 살펴봤죠. 오케이. 그게 이제 왼쪽 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요약의 세 번째 위반시 제재사항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령 보겠습니다. 령 22조 거래계약서 등 1항에 보면은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자, 사항 기재에다 빨간 펜 밑줄짝 기재사항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호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 나오면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 나오겠죠.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일, 4호의 거래금액 계약금 및 미시에 또는이 아니라 및 거래 예정 금액 아니죠. 앞쪽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뭐예요? 확인 설명 거래 예정 금액이잖아요. 거래가 완성됐다니까 그죠?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 5호의 물건의 인도일 시, 6호의 권리 이전의 내용, 7호의 계약에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적으라 이거죠. 반드시 기재할 건 아니다. 있는 경우는 그러나 반드시 또 기재해야 돼. 없으면 적을 필요 없겠지만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기한 우리가 앞에 민법에서 법률행위 부관 이런 내용으로 배웠었죠. 그 다음에 8호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 9호의 그 밖의 약정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검정 동그라미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두 문자로 머리 글자로 딱 따가지고 암기하면 좋겠죠? 어디를 검정 동그라미 자 합시다. 1호의 거, 물, 개, 거, 그죠? 물, 권, 개, 중, 그. 이거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자, 옛날에 공인중개사 법이라는 절이 있었대요. 그냥 있었다고요? 전설이 전설. 자, 공인중개사 절사야. 공인중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 계시는 스님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낮춰보면 중이잖아요. 그 중과 그 다음에 그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계셨나봐요. 그 개가 이게 아인데 여기서 여의로 썼나봐. 그 개는 특별한 개였나보죠. 그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널리 용서해 주세요. 절대 제가 뭐 불교를 저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어머님한테 이거 들키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합격시키는 게 저의 소명이니까 미션이니까 부처님한테 야단 맞고 어머니께 야단 맞아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널리. 자, 어떻게 했냐면은 거물 큰 물건이 있어요. 뼈다귀. 거물은 개 거고 누구 거고? 개 거고 그 개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은 개 중 거다.
근데 거를 그로, 중끄다. 개 데리고 있는 중거겠죠. 그래서 뭐예요? 거물은 개거고 물권은 개중구다. 그래서 거물 개거, 물권 개중구. 자, 한번 외쳐보실까요? 거물 개거, 물권 중, 그죠? 물권 개중구. 물권 개중구. 외워주시나요? 여러 번 반복해야 외워지죠. 그죠? 그래서 거물은 개거고 물권은 개중구다. 참 별짓을 다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학교 보면 뭐 제가 노예가 되죠.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여튼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거물은 개거, 물권 개중구. 자, 한번 외쳐봅시다. 거물 개거, 물권 개중구. 오케이. 그렇게 꼭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뭔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거? 저쪽 앞에 중개대상 확인설명사항이나 전석중개계약상 정보공개사항인 것들에 우리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것들을 넣고 아닌 거 골라봐라. 항목이 4개 이상이니까 연결형이나 개수형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항에 5년 보관한다는 거 나와 있고요. 이제 비교해서 3년짜리, 앞에 그 2개는 3년이었죠? 다음 3항에, 령 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러죠. 권장이다. 검정펜 밑줄 짜가시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할수하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누가 작성하느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는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이거 권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네요. 아, 중요하다고요? 누가, 주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일반인들이 그죠? 작성하는. 그럼 개업 공인 쑥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이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말이죠. 주의 있게 안 보면은 오타인데도 오타를 이게 제대로 바꿔가지고 정타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읽어 나가기도 하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죠. 표준이 되는 서식, 법정 서식 이렇게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 서식을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다는 것. 그러나 법정 서식, 표준이 되는 서식이 법정 서식의 앞에는 있었죠, 그렇죠? 전속 중개계약서도 일반 중개계약서마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또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약 파트 한번 가보실까요? 요약. 자, 요약에 이제 맨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기재사항 있죠? 자, 기재사항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자, 거래계약서 파란펜, 거민계약서 파란펜 하시고 앞에 첫 글자를 다 검정 도구로 한번 합시다. 거물 개거, 물권 개중구. 거물 개거, 물권 개중구. 좀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거민계약서 보니까 말이죠. 당목 개대 개조. 당목 개대 개조. 이건 또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죠? 개가 좋아하는 게 바로 당목뼈를 좋아하죠. 그렇다고 그래요. 당목. 그래서 당목과 개 대가리는 꽃게 개 말고 또 이런 개가 뭐 이렇게 신화적인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개가 좋아하는 게 당목하고 개 대가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당목과 개 대가리는 누구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개 줘야죠. 개. 그죠? 그래서 당목, 개대, 개조. 한번 여기서 당목, 개대. 당목, 개대, 개조. 거물은 뭐라고? 거물, 개거, 물권, 개중권. 잘 안 되네요. 열심히 외워보세요. 송 쌤, 제가 하면
홍쌤보다 훨씬 낫겠어요. 한번 제가 찍은 동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도 좀 찍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홍쌤하고 구경만 하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찍어가지고 뭐지? 셀카봉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바마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거 소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소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찍어서 올리세요. 아주 옆에 밑에다 달아주세요. 홍쌤이 소주 약속한 몇 월 며칠 몇 번째 강의 이렇게 딱 그죠? 딱 도장 박아놔야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요 거민계약서가 바로 이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의 요 항목들, 당목, 계대, 개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총 12개 조문밖에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거죠.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이겠죠. 이름이. 그래서 왜 령은 없어요? 상권 분립이잖아. 사법부죠, 그죠? 대통령이 여기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법원 규칙이 총 3조예요, 3조. 근데 그나마 2조는 삭제야.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 거죠. 총 14개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공부 안 했다. 이건 수험생의 자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첨부 파일 꼭 해서 또 낭송한 거 제가 확인할 테니까 숙제로 동영상 셀카 찍어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실 거죠? 믿습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밑에 봅시다. 계약서 거민제도 이제 여기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죠. 자, 거민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짝. 자,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 거민 받아야 한다. 하나의 행위 제한이죠. 타법상. 다른 법상 행위 제한이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우리는 행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나오겠어? 위반시제리상. 뻔하네. 그렇다고요. 자, 목적, 좋은 목적이겠죠. 자, 대상 봅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3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다음에 다음 각호의 사항, 다음 각호 사항이 뭐예요? 위에 당목, 계대, 개조 요거죠? 그 사항에 기재된 계약서에 거민 신청인을 표시해요. 거민 신청인, 도장이 아니라 사람인, 거민 신청하는 놈, 사람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거민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3, 4 이렇게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민권자 다음에 되어 있죠? 부동산 소지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 또는 권한 위임받은 자, 권한 위임받은 자 괄호에 놓고 읍명동장으로 써놓읍시다. 읍명동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조 상황. 이 법 너무 기네요. 부등법. 부등법 3조 상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첨파일 다운 받으셨죠? 거민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요. 오케이? 국세청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세무서장이 탈세강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부등법 3조 3항 꼭 한번 또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판결서 등의 사본이 그러면 거래계약 말고 계약 말고 법률행위 말고 판결은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것도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판결서 등도 거민 필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등법 3조 2항에 판결서 등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판결서 등하면 판결서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네.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표에 있죠. 검인 필요, 검인 불필요 비교되어 있잖아요. 검인 필요의 그 2번 동의 판결서, 화해조서, 인락, 바로 등이 화해조서, 인락조서입니다. 그래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가 바로 화해조서, 인락조서도 판결서처럼 검인을 요하죠. 그 다음에 다시 그 6번 동그라미 보면 검인 의제 이렇게 되어 있죠. 검인 안 맡았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맡지 않았지만은 검인을 맡은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이거죠. 검인 의지가 뭐냐? 자, 하나 더 써놓읍시다. 거기다 맨 앞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있죠. 그 앞에다 더 써야 돼요. 뭘 쓰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그죠? 부등법상 그죠? 검인 맡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 다음 테마에서 볼 것입니다. 자, 그거 3조 4항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조 4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맡으면은 부등법상 검인 맡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법 126조 2항. 여기 맨 뒤에 보면 국토법이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첫 번째 법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시면은 126조 2항에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조문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주택거래 신고하면은 또 부등법상 검인 맡은 것으로 본다. 우리 공법의 끝에서 두 번째 농지법 앞에 주택법이 있죠. 그 제 80조의 사항, 80조의 사항이 바로 이것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결국 검인 필요, 불필요 요걸 구별하는 거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 검인 필요에다가 빨간 펜으로 몇 줄짝. 자, 매매 교환증이요. 당연히 검인 맡아야 되겠죠? 소유권의 매매 교환증이에요. 맨 밑에 5번 동그라 보면은 무허가 건물 매매, 역시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맡아야 되겠죠? 무허가 있어요. 좀 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권의 매매 교환 증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임대차 이런 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당연히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맡아야 된다고 그랬죠. 검인을. 근데 비고의 범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는 또 맡을 필요가 없다. 또 토지거래 허가하고 공법상 국토법에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해야 되고 참 헷갈리거든요. 한꺼번에 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국토법 118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에 보면은 괄호. 대가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증여는 공짜잖아요. 대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부등법상 검인을 맡아야 된다. 어디는 할 필요가 없고 어디는 해야 된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인데 자, 근데 검인 불필요하니까 민법의 187조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권리 취득. 그래서 여기에 상속 경매, 공매, 공영수용도 이런 게 있어요. 자,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따라서 검인도 불필요하다. 그런데 뭐예요? 판결은 죄다. 판결은 등기. 판결도 소유권 예컨대 소유권의 물권이 발생될 때 판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등기 없이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법률 규정이지만은 검인은 맡아야 된다 이거죠. 검인이 필요하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다음에 이제 경매하고 또 비교해 보면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는 불필요하다. 왜? 거래가 아니니까. 거래는 법률행위잖아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그런데 또 경매는 뭐예요? 농지 취득자의 측면은 또 받아야 된다. 우리 농지법 8조예요. 이렇게.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이렇게. 그래서 농지가 경매에 나오면 이게 굉장히 계속 낙찰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심지어 뭐예요? 농지증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렇죠? 까다롭죠? 거민은 받을 필요 없지만은 토지거래라도 필요 없지만은 농지가 경매 나오면은 농지증, 농지 취득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를 미리 내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기초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할 때도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민을 맡아야 된다. 그러나 가등기는 거민을 맡을 필요가 없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계약서 거민지도 대상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등기라는 건 우리가 본등기를 말해요. 본등기. 그 다음 거민 불필요의 세 번째 동그라미, 불필요한 경우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놓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돼요. 교부받은 경우, 신고 필증 교부받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에 기술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 이건 국토법 126조 2항.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 교부받은 경우 주택법 80조 2의 4항.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는 농지 취득자승령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국토법 126조 1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도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결국 거민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선막, 임모, 재단 등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번지도 양도 차익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양도 차익에 따르면 양도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국가나 지자체, 자기가 자기 다리 긁는다.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 원인 증서, 가등기니까 본등기가 아니니까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에서 우리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밖에. 거기에 1조의 5항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좀 종종 객관식의 보기로 잘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여러 군데 다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면 틀리겠네요. 이 경우 거민을 한 시장 등은 각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당연히 그 계약서 또는 미시 아니죠. 또는 판결서. 우리 판결도 계약처럼 이렇게 거민을 대상이 되니까 판결서 등의 원본이 아니죠. 사본 한 통을 각각 두 통이 아니죠. 한 통. 한 통만 보내면 되죠. 어차피 필요 없으면 또 복사해 쓰면 되죠.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행위 제한을 본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거 기재해라. 거민계약서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돼, 기재해야 된다. 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판결 이런 것도 거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다 행위 제한이었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뻔하죠?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사항이 따르는지가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제재사항, 그래서 제재사항, 제재사항이 2개 있죠. 첫 번째 것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의 제재사항, 그다음 밑에 것은 타법, 부등법의 제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재사항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법 조문에서. 자, 첫 번째 이 법의 위반 시 제재사항이 뭡니까? 여기서 다 정리를 했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업무정지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죠. 오케이? 그런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동시에 뭐예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A라는 시장이 말이죠.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다. OX? O죠. 왜? 선생님, 임의적 등록 취소 아니에요? 물론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근데 임의적 등록 취소는 동시에 뭐도 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법 39조 1항 11호에서 다뤘습니다. 앞에 행정처분. 그때도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부등법상 제재사항. 와우, 엄청 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뭐 보니까 탈세, 뭐 법령 목적으로 중간생략, 중간생략, 우리 중간생략 등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민법에서 배웠는데. 그 다음 뭐 허위기재, 뭐 3학년, 일반도 아니고 10반죠. 1억. 1천에 1억입니다. 와, 가장 센 제재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비거미는 1년 3천만 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 60일 내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산출한 세액에 뭐 이렇게 500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기타 이제 거래 계약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것도 가끔 관심 지문 하나의 보기로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에다 파란 펜 밑줄 하시고요. 첫 번째,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요. 자, 소유자, 실제 소유자다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하고 계약하게 되죠? 실제 소유자고 해야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셨어. 그죠? 갑다시가 상속이냐. 그럼 누구하고 해야 돼? 실제 소유자는 갑다시죠. 근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갑으로 돼 있어. 얘하고 계약하면 무덤에 가서 유령하고 계약. 이거 완전히 남양실이죠. 남양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귀신과 계약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 실제 소유자를 우리가 시험집에서 진정한 권리자 이런 또 표현도 씁니다. 진정한 권리자하고 계약하고 계약서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그 다음 자연인 중 행위 제한 능력자. 이거 또 거래계약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 능력자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짝. 그래서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러면 뭘로 확인할 건데 그 확인 근거 자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우리가 옛날에 한정치산자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여기는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 맡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가 해도 돼요. 왜? 법정 대리인 동의 맡았다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 옛날 금치산자죠. 이 경우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돼요. 왜? 이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맡은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토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죠. 그럼 법정 대리인하고 파토 못 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민법이 개정된 이유가 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깜빡깜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빡깜빡이 좀 정도가 좀 약하면은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죠. 정도가 심하면은 바로 피성년 후견인. 우리가 치매라고 그러죠. 무식한 알츠하이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접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법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좀 아픈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할 때 그분들이 행위 제한 능력자인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제한 능력자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계약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렇게 각각 주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할 때, 자, 법인에다 검정펜, 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처분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에다 검정펜. 이 공동소유가 좀 어려워요. 공동소유의 거래계약을 중개할 때 우리가 공동소유면 우리가 민법에 공유합의 총의가 있었죠. 그래서 다 뭐예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만약에 이게 매매 거래계약을 할 때는 말이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총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원총의 결의. 그렇죠? 총유의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종중소유죠. 종중의 어떤 그런 소유. 그래서 종중 땅 이 중개할 때는 이 총유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때 사원총의 결의 또는 종중 규약이 있겠죠. 이거 보고 누가 이렇게 거래계약할 때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덤탱이 쓴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확인 안 해가지고 중개업자 중에 계약공인중개사 중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거래계약서에다가 검정펜 맺죠.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서로 청약과 승낙에 성립되는 것이지 계약서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효력을 발생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지 계약 자체는 말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매매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매매 비용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짝. 요거는 이제 민법 566조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항공으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민법 566조를 한번 펴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포함 여부에서 수수료를 좀 바꿔줍시다. 중개보수라고.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자, 중개보수. 옛날 수수료는 매매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권리 취득원, 중개 의뢰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매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566조는 뭐예요? 균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균분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또 약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국장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에다 검정펜. 그러나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자, 빨간 펜 밑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비교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앞쪽에 전석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비교하는 것. 이게 이제 행정처분 처벌할 때 우리 요약에서 사실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법정 서식이 있느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있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없어요. 단지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에 작성 시점 중개 완성될 때, 그 다음에 작성 부수는 이거 지워버립시다. 세 번 지워버립시다. 작성 부수는 지워버립시다. 4번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보존 기간이 이제 중요하죠. 차이가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3년, 5년 이런 미미한 차이점들을 구별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번째 테마 거래 계약 그리고 계약서 검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